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즐겁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18년 2회차가 이제 끝났고, 이제 18년 3회차 정기기능사 상과목을 오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18년 3회차는 제가 5문제씩 해서 20문제잖아요, 총. 그래서 5문제를 해서 4회에 걸쳐서 이제 끝낼 겁니다. 그리고 18년 4회차도 4번 정도를 거쳐서 끝날 건데 그건 상황 봐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5개년 문제풀이는 다 끝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강의 내용을 계속 쭉 들어보신 분들은 그 내용 이제 문제를 풀고 제가 문제 설명을 할 적에 가능한 이제 관연도 기출문제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또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꼭 요거 문제 풀 적에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려고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15년도서부터 문제 풀이할 적에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찾아서 많이 붙여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요런 거구나 라면서 형태를 보고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머릿속으로 해보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 잘 안 까먹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 설비라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 전기 이론이나 전기 기기보다도 외울 게 많고 어려울 수 있어요, 솔직히. 이 법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전기사업법서부터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이렇게 좀 나눠서 보고 있고요. 법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또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법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문제 이제 KC를 통해서 나오고 또 내선 규정이라는 걸 통해서 또 더 디테일하게 다뤄지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규정이라는 거는 이게 법과 규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적에 이렇게 하라고 기준을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 설비라는 거는 법도 있고 수변전 설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조명도 일부 들어가 있고 짬뽕이에요, 짬뽕.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과목별 나눠 있는 문제들을 여기에 다 갖다가 이제 짬뽕으로 만든 게 전기 설비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기 이론이랑 회로 이론이랑 전자기학, 그 다음에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이제 전기기사에 있다고 하면은 산업기사나 있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는 이 전기설비라는 거에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기사 자격증이나 산업기사에 있는 자격증을. 그리고 전기기능사에 좀 국한 지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설비라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은 이제 기출문제가 있고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조금 벌려서 레인지를 좀 넓혀서 공부를 하면은 쉽게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전기공사 관련된 이제 재료나 공구류, 그 다음에 우리 수전도, 그 단선도 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보충 자료들 있는 것들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문제에 제가 이제 서머리, 그러니까 문제 풀이의 그 내용 설명들을 이제 다뤄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외워 놓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소두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또 여기 있죠. 인생을 먼저 살아온 건반장의 명언. 오늘은 간단합니다. 부지런해지세요. 게으름은 기술자의 최대의 적입니다. 저도
지금도 이렇게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검토하고 트러블이 설비에 생기면은 그거를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방 이제 그 예측 정비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설비의 DCS나 ECMS 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이제 트렌드의 변화가 심하게 되면 그게 알람을 뜨게 이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제 시스템에서요. 그래서 그런 추이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된 부품들은 이제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업무들을 제가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고장났을 때 분석하는 업무들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금도 이렇게 설비에 대해서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부지런해져야 되고 자격증 땄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실무를 조금 알았다고 해서 끝내면 안 돼요. 실무는 어느 정도 이제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 안다고 해서 이제 딱 핸들링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수준이 딱 됐을 적에 이제 기술자들이 거기서 딱 멈추거든요. 그런 엔지니어들은 딱 그 자리에서밖에 클 수가 없어요. 이제 더 레인지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극한의 상황에 노출이 돼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현장에서 이제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피하게 되면은 어떤 큰 이제 프로젝트가 생기거나 일이 발생됐을 적에 해결하거나 진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큰 금액이 왔다 갔다 거리고 큰 문제가 생겼을 적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적에 어떤 서포트를 해주는 업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결정권자에게 우리가 조언을 해줘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게 경험이 되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내가 한 경험을 가지고서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술자의 가장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을 제가 주변에서 봐왔을 적에는 대부분 이렇게 트렌드를 막 자격증 공부할 적에는 딱 해놓고서 딱 따는 순간 다 집어쳐버려요. 뭐 기술사든 기사든 산업기사든 기능사든 아니면 뭐 기능장이든 어떤 자격증도 똑같아요. 근데 부지런하게 계속 자기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 근접해 있는 연접해 있는 그런 자격증들도 공부하고 또 실무에 관심을 갖고 또 같이 의견도 줘보고 막 이러는 그런 딱 내일만 무자르듯이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자기 레인지를 넓혀 가야지 어느 순간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저도 그래서 이렇게 좀 레인지가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경북 문경에 있는 대하산을 제가 이제 등반을 했을 적입니다. 여기가 고도가 930m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 등산했던 것 중에서 가장 계단이 많았던 곳은 월악산이었었어요. 월악산. 그래서 제가 거기 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절에서 이게 마이애미 불상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계단을 계속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각도도 되게 넓고 거의 90도는 아니지만 한 80도 가까이 되는 그런 계단들 또 영봉을 이제 그 계단을 넘어서 능선을 타고 영봉으로 또 올라가는데 영봉에서도 수많은 계산들을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 한여름이었었거든요. 한여름이었었는데 정말 막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저의 한계를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으로 계단이 많았던 데가 여기 이 대하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고 이거 올라가고 나서도 또 계속 뒤로 또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인내를 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이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경치와 그 다음에 그 정상을 정복했다라는 그런
만족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막둥이가 좀 있고, 작년도에 이제 막둥이 화상 있고 나서는 좀 이렇게 산에 가는 거나 제 개인 일 하는 거를 좀 접었다가 좀 많이 낳고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제 활동도 좀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도 유튜브 잘 못 찍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공부했던 뭐 자격증도 이제 포기하고 지금은 제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영상 찍는 거는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부부라는 게 뭐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잘해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잘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또 서로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주고 뭐 이러면서 같이 살아야지. 요즘은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아웃당하죠. 서두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 5문제까지 41번서부터 45번까지 문제를 풀 예정이니까요.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1번 문제입니다. 금속관을 가공할 때 절단된 내부에 매끈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는 이것도 나왔었던 거죠. 여기 보면은 제가 올려놓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공구류는 대부분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자격증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봐보시고 가지면은 한 문제 정도는 맞힐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는 답은 2번 리머입니다. 리머라고도 하고 리머라고도 하고 뭐 이래요. 왜냐면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이면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모르겠다 하면 그냥 이 자를 빼고 리머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답은 틀린 게 아니에요. 영어는 발음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단 리머로 여기서 답을 여기서 이제 정답은 2번이고요. 오스터는 나사 산을 낼 적에 쓰는 거고, 노가우 펀치는 캐비넷 구멍 낼 적에, 압착 공구는 터미널 러그나 슬리브 찍을 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2번 요거 이제 유사 문제인데 요 내용은 지금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공구와 작업 내용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치램프 하소수 시간 가공. 그러니까 토치램프는 우리가 PVC관을 우리가 밴딩, 굴곡부를 밴딩 할 적에 우리가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녹여서 이제 스프링 밴더와 같이 이제 사용을 해서 밴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맞고요. 홀서는 분전반 구멍 뚫을 적에 얘랑 똑같은 거예요. 노가우 펀치가 하는 것처럼 홀서가 여기 전기 드릴에 그 톱니바퀴처럼 원형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대고 뚫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홀서라고 하고요. PC 테이프는 전선간 보호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PC 테이프거든요. PC 테이프는 우리가 그 관공사를 할 적에 뭐 PVC관이나 금속관이나 관공사를 할 적에 전선 가닥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풀박스나 뭐 정크션 박스나 이렇게 뺄 적에 선이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여러 가닥에 들어가게 되면은 선과 선 사이에 내가 넣으려고 하는 선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적에 이제 PC 테이프 여기 앞에 전선을 넣고 전선 다발을 우리가 절연 테이프로 감아 가지고 이 선을 반대쪽에 한 선은 이제 잘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갖고 정크션 박스나 풀박스까지 빼고 그 선을 이제 잡아 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 묶여 있는 선이 딸려서 들어올 거잖아요, 관에.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3번은 잘못된 거예요. 전선관 보호가 아니고 전선관에 전선을 넣을 적에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와이어 스트리퍼 같은 경우는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쓰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43번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곳을 고르시오. 요거는 답은 사실 1번이죠. 1번.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거는 우리가 그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 위치 해가지고요. 1번 단락전류 보호장치는 분기점에 설치를 한다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기점에 설치되어 있고, 분기회로의 단락 보호장치의 설치점과 분기점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될 경우에는 분기회로의 단락 보호장치는 분기점으로부터 3m 이동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일단 기본은 1번이고요.
분기점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건이 충족됐을 적에는 분기점으로부터 3m까지 이동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 3m도 시험에 문제가 나왔었고, 요번에 요게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분기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알고, 가부와 보호장치 설치 위치 딱 나왔다 그러면 분기점, 과부로 외우세요. 과부. 그래서 과부한데 부하측이잖아요. 근데 가분을 일단은 잘 안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분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가부에 니은만 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1번을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요건 뭐 자주 나왔던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긴 한데요.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15년도서부터 쭉 제가 했던 수업 방식이나 서머리 내용들, 문제 설명 내용들, 제가 암기하셔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합성수지관에서 합성수지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한번 볼게요. 1번, 합성수지관 내에서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당연하죠. 우리가 접속점이라는 거는 풀박스나 정커션 박스나 콘크리트 박스나 스위치 박스나 뭐 이런 데서만 이제 접속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접속점이 생기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수지관 배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죠. 그렇죠. 절연전선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절연전선 중에 OW 전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자 같은 경우는 OW랑 DV 전선이 사용을 못하는 거고요. 요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아주 여러 번. 할 때마다 계속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3번, 합성수지관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되죠. 그렇죠. 깨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4번, 합성수지관의 배선에 사용되는 관 또는 박스, 기타 부속품 온도 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신축 고려해야 되니까 답은 4번입니다. 45번입니다. 요거는 18년도 1회차 나왔던 문제인데요. 2회차도 나왔었고, 옥내 배선에 주로 사용하는 직선 접속 및 분기 접속, 요거는 여기 슬리브죠. 슬리브. 어떤 것을 사용하여 접속을 하여야 하는가. 여기 답은 2번입니다. 슬리브.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래서 동선 압착 단자는 전선과 연결하여 터미널 블록, TB는 이제 터미널 블록의 약자입니다. 터미널 블록의 연결 시에 사용하게 된다. 슬리브는 직선 접속과 분기 접속에 사용한다. 와이어 커넥터는 박스 내의 전선 접속 후 절연을 위해 사용한다. 꽂은형 커넥터는 와이어를 푸시하여 밀어넣고 고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선을 묶을 때나 다른 전선과 연결 시에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4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46번서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